칠순이 넘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손주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도정작 자기 아들과는 마음을 다 열지 못한 채 늦은 밤마다 한숨을 쉬곤 합니다. 어느 날 그는 오래된 책장에서 누렇게 바른 한 권의 책을 꺼냅니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냈던 편지들을 모은 책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산의 편지를 따라 자신의 아들에게도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남은 생을 걸고 정리한 삶의 기준을 물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노인의 고백과 함께 다산의 편지에서 건져 올린 황혼의 부모 역할 7가지 비밀을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자녀와 손주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않고 당신만의 기준과 온기를 남기는 편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떤 말은 버리고 어떤 말은 남겨야 하는지 분명히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역사와 삶에서 떠올린 지혜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일부 인물과 장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IM 지은 프롤로그. 이른둘 노인의 밤다산의 편지를 다시 펼치다. IMG2. 나는 올해 72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부족할 것 없는 노인입니다. 연금도 조금 나오고 집도 한 채 있고 손주들도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밤에 불만 끄면 이상하게 가슴이 허전했습니다. 몸이 아파서도 아니고 돈이 모자라서도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아들은 40이 넘도록 나와 대화를 길게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명절에 와도 밥 먹고 나면 금세 방에 들어가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다가 갑니다. 손주들 데리고 와주니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도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는 저 아이의 아버지로서는 도대체 무슨 말을 남긴 사람인가? 아들이 20살 무렵까지는 나도 나름대로 애쓴다고 애썼습니다. 성적 떨어지면 혼내 고밤 늦게 들어오면 잔소리하고 취업 준비한다고 할 때는 남자는 조금 더 치열해야 한다며 다그쳤습니다. 그때 나는 그게 책임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보니 아들 머릿속에 남은 건 잔소리와 압박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나한테 만족을 못하셨어. 어느 날 취중의 아들이 무심하게 내뱉은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있습니다. IMG3. 그런 나에게 전환점이 된 건우연이 서재를 정리하다가 꺼내든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를 모은 책이었지요. 젊을 때는 그저 훌륭한 학자의 글 정도로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황혼에 다시 읽어보니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추운 유배지에서 다산은 아들들에게 끝없이 편지를 썼습니다. 벼슬길에 나아가라는 욕심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간절했던 건 자식의 사람 됨됨이와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다 살아보니 결국 이렇게 살아야 하더구나. 그런 마음으로 썼을 그 편지들이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남겼나. 돈도 조금집 한 채 그리고 잔소리뿐. 그날 밤 나는 조용히 공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산의 편지를 옆에 두거나만의 편지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아버지 노릇을 내 나이 72에 다시 시작해보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막상 펜을 들고 보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또 잔소리뿐이었습니다. 건강 챙겨라. 돈 아껴 써라. 애들 교육 잘해라. 그래서 펜을 내려놓고 다시 다산의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다산이 아들에게 남긴 건 잔소리가 아니라 자기 삶에서 피눈물로 건져 올린 기준들이었습니다. 황혼의 부모는 말이 아니라 기준을 남겨야 한다는 사실을요. 오늘 나는 그 깨달음을 내 실패와 후회 위에 솔직하게 얹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그대도 혹시 나처럼 자식 앞에서 말문이 막힌 채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다산의 편지에서 황혼의 부모 역할에 대한 7가지 비밀을 읽어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우리가 제일 자신 있다고 착각했던 바로 그것 훈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부. 첫 번째 비밀 잔소리는 줄이고 기준 한 줄을 남겨라. IMG6 젊을 때 나는 좋은 아버지란 말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참 많이도 했습니다. 아들이 시험을 망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때는 마리아 밤새워 공부하는 건 기본이었다. 지금 돌아보면이 말만큼 쓸데없는 말도 없습니다. 그 말 속에는 사실 이런 속내가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넌 왜 못하냐. 다산도 아들에게 훈계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훈계는 내 것과 달랐습니다. 다산의 말에는 항상 한 줄의 기준이 들어 있었습니다. 학문을 하는 이유는 남을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떳떳하기 위해서다. 이런 식의 문장이었습니다. 자세한 예는 달라도 항상 한 줄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아들의 삶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남긴 기준 한 줄은 무엇인가? 솔직히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나는 공책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너 자신에게 떳떳하게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그 뒤에야 비로소 말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건강이 어쩌고 돈이 어쩌고 하는 얘기들은 모두 이 기준 아래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황혼의 부모에게 훈계는 이제 줄여야 할 것이지 늘려야 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히 입을 닫자는 말도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기준을 말하고 있는 가감정을 쏟아내고 있는가? 감정은 순간의 화를 풀지만 기준은 자식의 평생을 붙들어줍니다. 다산의 편지에는 이 차이가 너무도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 그대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자식에게 남긴 기준 한 줄을 오늘 밤 바로 적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릇이 큰 부모는 잔소리를 줄이고 한 줄의 기준을 남깁니다. 오늘 밤 그 한 줄을 종이에 적어보겠습니까? 두 번째 비밀 사랑은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문장으로도 남겨라. 아들에게 처음 편지를 쓰려고 할 때 나는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종이 위에 사랑한다는 말을 쓰려니 손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나이 먹도록 아들에게 직접 사랑한다는 말을 꺼내본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다산의 편지 속 한 구절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는 아들의 건강을 걱정하며 먹는 것 하나까지 세세하게 챙기는 마음을 편지에 적어두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대놓고 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줄줄이 이어지는 문장 속에서 사람은 정말 아들을 아끼는구나 라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마음으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 아버지들은 말과 글로 사랑을 표현하는 연습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 번째 편지부터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거창할 것도 없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떠난 뒤로 나는 너에게 미안한 마음이 참 많았다. 그래도 네가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줘서 사실은 늘 고마웠다. 이 두 문장을 적는 데만도 10번은 펜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하지만 적고 나니 마음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손에 쥔 펜이 예전보다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톡이 하나 왔습니다. 아버지 편지 잘 읽었어요. 아버지가 그런 생각하셨다는 거 처음 알았네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한 줄을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나는 그날 밤다산이 유배지에서 편지를 쓰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황혼의 부모에게 사랑은 이제 마음에만 담아둘 사치가 아닙니다. 몸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이입니다. 알겠지 하고 넘어갈 시간이 우리에게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산의 편지에서 배운 두 번째 비밀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문장으로도 남겨라. 그냥 알겠지 하고 넘어가지 말고
한 번은 종이에 적어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미안했다. 고마웠다. 사실은 너를 믿는다. 지금 이 말을 듣는 그대에게 묻겠습니다. 자식에게 직접 쓰지 못하겠다면 종이 위에라도 사랑의 문장 한 줄을 적어본 적 있습니까? 세 번째 비밀 아들을 자식이 아니란 인간으로 대하라. 나는 아들을 늘 내가 책임져야 할 존재로만 여겼습니다. 밥 먹여야 하고 교육시켜야 하고 집이라도 하나 해줘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세 화가 났습니다. 내가 너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 말이 입안까지 수없이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다산의 편지를 읽다가 문득 멈춰 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학문을 권하면서도 억지로 자기 길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기질에 맞는 길을 찾되 사람답게만 살아라. 이런 태도가 편지 곳곳에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한 인간으로 대하는 태도. 나는 이걸 제대로 못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회사 생활이 힘들다며 퇴사를 고민한다고 말하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회사 때려치우고 뭐 먹고 살려고 그래. 아들은 입을 굳게 다물더니 그 뒤로는 자기 일 얘기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해준 말인데 왜 저렇게 삐치는 거야. 하지만 다산의 편지를 다시 읽으면 하는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원했던 건 정답이 아니라 먼저 사람으로서의 이해였습니다. 회사 힘들지. 네 나이에 그런 고민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다. 아빠도 그 나이에 많이 흔들렸었다. 이렇게 한 번만 말해줬어도 어땠을까. 다산은 아들이 흔들릴 때 먼저 그의 마음을 헤아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삶의 기준을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순서가 달랐던 겁니다. 황혼의 부모에게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자식을 내 것에서 한 인간으로 놓아주는 일입니다. 내가 낳았지만 내 뜻대로 살 의무는 없는 사람. 내가 기대를 품지만 그 기대를 강요할 권리는 없는 사람. 지금 이 말을 듣는 그대는 자식의 선택을 얼마나 틀린 길로만 보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내 젊은 날의 기준으로만 재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릇이 큰 부모는 자식을 소유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 대합니다. 오늘 저녁 자녀의 삶을 평가하기 전에 저 사람도 나와 같은 한 인간이다 라고 속으로 한 번만 되뇌어 보겠습니까? 네 번째 비밀 실패담부터 먼저 꺼내라 훈계는 그 다음이다. 나는 평생 아들에게 내 실패를 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얘기 칭찬 들은 얘기는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크게 넘어졌던 순간들은 숨기고 싶었습니다. 체면이 깎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나는 다산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유배 생활과 실패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대목들을 보았습니다. 세상과 권력의 흐름을 잘못 읽었던 후회, 자신의 성급함을 돌아보는 탄식. 그는 아들 앞에서 조차 자신의 허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걸 읽는 순간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어느 날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세 번째 편지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담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젊은 날 사업에 욕심을 부렸다가 크게 실패한 이야기. 그때 엄마와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는 제대로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고백.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나는 돈이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무리했고 결국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지만 너만큼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편지를 보내고 나니 그동안 아들에게 해온 조심해라, 무리하지 마라는 말들이 처음으로 진짜 힘을 가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실패 위에 세워진 훈계만이 자식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뒤 아들이 조용히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그때 얘기 처음 자세히 들었어요. 괜히 아버지가 나한테 돈 얘기 자주 하신 게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비로소 우리의 대화가 약간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황혼의 부모에게 다산이 가르쳐주는 네 번째 비밀은 이겁니다. 훈계를 하고 싶다면 먼저 실패담부터 꺼내라. 나는 넘어지지 않았다. 나는 늘 옳았다. 이런 태도에서 나오는 말은 자식의 가슴에 박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그대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자식에게 들려주지 못한 당신 인생에 큰 실패 하나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숨겨둘 생각입니까? 5번째 비밀 질문은 길게 충고는 짧게. 나는 아들에게 말을 건네면 항상 결론부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 말은 이거다. 하지만 다산의 편지들을 읽다 보면 그는 아들에게 질문을 먼저 던져놓고 그 질문이 스스로 생각을 키우게 하는 방식을 자주 썼습니다. 너는 요즘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 지금 공부하는 것은 너의 장래와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런 질문들은 단순한 훈계보다 훨씬 깊게 파고듭니다. 답을 강요하지 않지만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도 아들에게 말할 때 조금씩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싶다는 아들의 말에 예전 같았으면 바로 반대부터 했을 겁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데? 하지만 그날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회사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만약 그만둔다면 그 다음에는 뭘 해보고 싶으냐? 아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조금씩 자기 얘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성과보다 그게 더 지쳐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 그만두지 마라 라는 말이 나도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내 젊은 날 인간관계 때문에 회사를 옮겼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네가 충분히 생각하고 내린 결정을 존중하고 싶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충고는 짧게, 질문은 길게. 이게 5번째 비밀입니다. 황혼의 부모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정답이 아니라 더 깊은 질문입니다. 손주 세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뭐가 제일 재밌니? 너는 어떤 어른이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답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게 바로 다산의 편지를 오늘에 옮겨놓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그대는 최근 자녀에게 손주에게 던져본 질문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훈계와 충고만 가득 떠오릅니까? 6번째 비밀, 손주와 자녀 사이다리가 되어주는 이야기. 나에게는 손주가 둘 있습니다. 손주들이 집에 오면 아들과 며느리는 금세 바빠집니다. 밥 차리고 씻기고 치우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시간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이렇게 묻더군요. 할아버지는 아빠 어릴 때 많이 혼냈어요. 순간 웃음이 나오려고 하다가도 가슴 한쪽이 쓰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많이 혼냈지.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너무 서두르느라 아빠 마음을 잘 못 알아준 것 같아. 아들은 저쪽에서 조용히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또 묻습니다. 왜요? 나는 그때 다산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손자들에게도 편지를 남기며 집안의 기준과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애썼습니다. 자신의 아들만이 아니라 손주 세대까지 염두에 두고 글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나도 손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네 아빠가 늘 잘 되길 바랐거든.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니 자주 화를 내는 실수를 했어. 그래서 지금은 네 아빠를 보면 참 고마워. 그 말을 듣던 아들이 부엌에서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아버지. 목소리는 짧았지만 그 안에 섞여있는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튼 내 아빠가 있어서 너희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한테도 가끔 고마워 라고 말해줘. 손주와 자녀 사이에서 우리는 때로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산의 편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6번째 비밀입니다. 손주와 자녀 세대 사이에 서서
한쪽 편만 들은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게 해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 너희 아빠도 너만 할 때는 참 힘들었어. 너희 할아버지도 그때는 몰라서 그랬던 거야. 이런 말들이 오갈 때 가족 안에 오래된 오해와 앙금이 조금씩 녹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그대에게 묻겠습니다. 손주 앞에서 자녀를 칭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녀 앞에서 손주의 입장을 이해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릇이 큰 부모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려 애씁니다. 7번째 비밀 마지막 편지는 아직 살아있을 때 써라.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떠납니다. 나는 요즘 들어 부쩍장례식장에 갈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가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 마음을 이제 알 것 같아요. 살아계실 때는 왜 그렇게 부딪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끔은 유품 속에서 편지 한 장이 나옵니다. 자식에게 미처 건네지 못한 마지막 마음이 담긴 편지. 그 편지를 읽으며 자식들은 눈물을 쏟습니다.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살아있을 때는 못 전했을까? 다사는 유배지에서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편지를 썼습니다. 언젠가 읽어주겠지, 언젠가 이해해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동안 생생한 마음을 글자 하나하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병상에 누워서야 쓸 편지가 아니라 지금 살아 움직이는 손으로 쓸 편지를 써야겠다. 나는 공책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없어진 뒤에야 꺼내 읽을 편지가 아니라 오늘 너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드는 편지를 쓰고 싶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집에 좀 잠깐 들르지 않겠냐. 편지 한 장 써놓은 게 있는데 네 얼굴 보면서 읽어주고 싶다.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갈게요. 나는 그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벚나무 가지 사이로 저무는 노을이 참 고왔습니다. 황혼의 부모에게 다산이 남긴 마지막 비밀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편지는 아직 살아있을 때 써라. 죽은 뒤에 발견될 편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서로의 눈을 보고 건네는 편지. 그 편지는 자녀와 손주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 그대에게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밤공책 한 권을 꺼내 두십시오. 그리고 표지에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다산에게 배우는 나의 마지막 부모 노릇. 이제 그 안에 당신이 평생 살아오며 건져 올린 기준 한 줄, 미안했던 말 한 줄, 고마웠던 말 한 줄, 자녀와 손주에게 남기고 싶은 질문 한 줄을 천천히 적어내려가 보십시오. 에필로그, 당신의 편지가 당신 대신 살아남는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나는 여전히 서툰 아버지입니다. 70이 넘어서야 이렇게 편지 한 장 써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늦었다고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산도 유배지에서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나며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들이 모여 오늘까지도 사람들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산처럼 위대한 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 사람의 아버지이자 어머니로서의 편지를 남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서랍 속에 공책을 한 권 넣어두고 삽니다. 가끔 손주들이 다녀간 뒤 아들이 밤늦게 전화라도 해온 뒤에는 그 공책을 꺼내 몇 줄씩 적어둡니다. 오늘 네 말을 듣고 나니 예전에 내가 부끄러워졌다. 그래도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줘서 고맙다. 언젠가 내가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춘 뒤에도 이 문장들은 남아 우리 가족의 가슴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게 내가 남기는 마지막 부모 노릇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그대, 어쩌면 당신도 나처럼 언제부터인가 자녀와의 대화가 줄어든 채
서로의 눈을 피하며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손주에게는 웃으며 말 걸면서도 자식에게는 차마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황혼의 부모 역할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일이 아니라 이제라도 내 삶에서 건진 지혜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건네주는 일입니다. 그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이 저는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손글씨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카톡으로 보내도 되고 문자로 보내도 됩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과 기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당장 거창한 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오늘 잠들기 전에 당신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한 말 한 줄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적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녀라면, 손주라면 그 문장을 언젠가 꼭 종이 위에 옮겨 적어 보십시오. 언젠가 당신의 자식과 손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잔소리만 하고 떠난 게 아니라 살아온 길에서 건진 기준과 사랑을 편지로 남기고 가셨어. 그날이 온다면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결코 헛되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 분께도 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